저희 또야구 채널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해볼 컨텐츠는 2024 시즌 프리뷰 LA 다저스 편입니다.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게 LA 다저스의 지난 시즌 성적입니다. 네, 지난해 100승을 기록했고 또 홈런 249개를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전체 2위를 기록했어요. 타격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LA 다저스입니다. 네, 특히나 무키 베츠와 프레디 프리먼 이 두 명의 타자가 거의 MVP급 성적을 기록했었죠. 하지만 이제 가을 야구에서 그만큼 일찍 떨어지고 이변이 나왔던 이유 또한 베프 듀오가 또 온전치 못했던 이유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사실 그 두 명의 선수가 좀 부진했고 타격 쪽에선 그 둘의 부진이 아쉬웠고 투수진에서는 역시나 걱정이 됐었던 이 선발진의 폭탄이 터졌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정말 많은 전력 보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이룬 LA 다저스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LA 다저스의 올 시즌 예상 타선 팬그래프닷컴 기준으로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1번 타자 무키 베츠, 2번 타자 오타니 쇼헤이, 3번 타자 프레디 프리먼, 4번 타자 윌 스미스, 5번 타자 맥스 먼시, 6번 타자 제임스 아웃맨, 7번 타자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8번 타자 제이슨 헤이워드, 9번 타자 게빈 럭스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타격적인 측면만 놓고 보자면 약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이 느껴지는 타선인데요. 네, 뭐 역시나 오프 시즌 가장 큰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오타니 쇼헤이, 10년 7억 달러 계약이었죠. 프로 스포츠 전체를 통틀어서 역대 최대의 계약을 맺었고 무키 베츠, 오타니 쇼헤이, 프레디 프리먼 1, 2, 3번 선수들이 모두 MVP 경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키 베츠 프리먼만으로도 사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전체를 폭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타선이었는데 여기에 오타니 쇼헤이까지 더해져요. 네, 무키 베츠와 오타니 쇼헤이 그리고 프리먼의 이 1, 2, 3번도 강력하지만 또 7번에 보시면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지난해 20홈런 넘게 친 우타 외야수도 보강을 하면서 역시 타순의 상하위 타선 모두 골고루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시즌 성적을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데 26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네. 정말 팀의 폭발력을 더해줄 수 있는 추가적인 외야수 보강까지 이뤄졌던 LA 다저스의 타선입니다. 정말 메이저리그 최강의 타선을 기록하고 있는 LA 다저스 과연 핵심 선수는 누구였을지 다음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역시 오타니 쇼헤이죠. 지난 시즌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냈던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게 오타니 쇼헤이의 지난 시즌 성적입니다. 정말 압도적입니다. OPS 역시 1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지난 시즌입니다. 네, 에인절스에서 MVP를 차지하고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44개의 홈런 그리고 95타점. 지난 시즌 중반에 투수로서는 이제 시즌을 마감하고 이후에는 타자로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 시즌에는 또 이 오타니가 타자로 시즌을 풀로 소화하게 되죠. 맞습니다. 타격에만 집중하는 오타니 쇼헤이는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목 역시도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건 오타니 쇼헤이의 통산 타격 성적입니다. 네, 뭐 사실 처음에 왔을 때부터 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오타니 쇼헤이였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 에인절스 타격에서 트라웃을 넘어서는 정말 에인절스의 얼굴로서 활약을 했던 오타니인데 이제 다저스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정말 기대돼요. 사실 오타니 쇼헤이가 2021년도 정도부터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항상 그 다음 시즌이 되면 지난 시즌이 생각이 안 나는 활약을 보여줬었어요. 네, 자 21년에 2할 오픈 때 쳤는데 그 다음 시즌에 2할 7푼, 지난해에는 3할 타율까지 기록을 하면서 또 오타니가 메이저리그 넘어오고서 3할 타율은 처음이었는데 올해는 그 폭발력이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게 LA 다저스의 예상 선발진입니다. 1선발의 야마모토 요시노부, 2선발의 타일러 글래스나우, 3선발의 바비 밀러, 4선발의 제임스 팩스턴, 5선발의 게빈 스톤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문제였던 선발진에 대한 보강을 착실하게 했던 다저스예요. 정말 열심히 움직였고 어떻게 보면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선발 자원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영입했습니다. 사실 야마모토 데려올 때 그 계약 규모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일각에서는 메이저리그에서 어떻게 공 한 개도 던져보지 않은 선수한테 게리콜 선수보다 더 큰 금액을 보장해주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발로도 타일러 글래스나우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 선수 부상에 대한 걱정이 있긴 하지만 사실 9위로 놓고 보면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두고 봐도 손에 꼽히는 선수잖아요. 사실 글래스나우는 아프지만 않는다면 메이저리그 최정상급의 기량을 가진 선수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 시즌에도 과연 얼마만큼의 이닝을 소화해주고 경기 수에 출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기야 하겠지만 건강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발 투수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FA로 좌완 선발 제임스 팩스턴까지 데려왔는데 이 글래스나우랑 팩스턴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다저스가 물론 정규 시즌도 염두를 해뒀겠지만 가을 야구에서 9위로 좀 압도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을 데려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가을 야구에서 정말 쉽지 않았어요. 랜스린이라던가 바비 밀러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고 커쇼는 그야말로 진짜 참담한 참혹한 그런 잔인한 현장이었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 세 명의 도합 소화한 이닝이 5이닝이 안 됐어요. 저는 아직도 그 랜스린 그 홈런 쇼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홈런 더비를 보는 줄 알았어요. 사실 랜스린 선수가 지난해 홈런을 가장 많이 허용한 선수였는데 그래서 걱정이 됐었는데 가을 야구에서 바로 터뜨려 버렸죠. 하지만 이제는 바비 밀러를 제외하고 그 이름들을 찾아볼 수 없죠. 물론 시즌이 진행되면서 커쇼 선수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커쇼 선수가 다저스의 정말 전설적인 선수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가을 야구에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미지가 있는 또 커쇼 선수지만 정규 시즌은 정말 팀의 큰 보탬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뷰러도 지금 약간 문제가 있지만 또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발진의 이 강력함이나 뎁스 자체로는 역시 리그 상위권에 있는 LA 다저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A 다저스의 핵심 선수로 야마모토 선수를 꼽아주셨어요. 네,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지난 시즌 NPB 리그 성적입니다. 거의 씹어 먹었죠. 1.21이라는 숫자가 찍혔어요. 네, 이 선수가 3년 연속 사와무라상을 수상을 했고 3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 이 투수의 세 개 지표를 모두 일본에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왔는데 뭐 역사상 처음이라고 했고요. 사실 일본 리그에서 S급의 활약을 펼친 선발 투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무조건 통한다. 요즘엔 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한 번도 망하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나카, 다르비슈 정도의 성적을 찍고 온 야마모토 요시노부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이 선수에게 메이저리그 팀들이 얼만큼 관심이 있고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느냐 그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올 시즌 야마모토가 어느 정도 성적 낼지가 정말 주목이 됩니다. 네, 현재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지표가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통산 NPB 성적입니다. 압도적이죠. 통산 1점대 시즌이 4번, 2점대가 2번이고 통산 평균 자책점이 1.82예요. 뭐 일본 프로야구가 투구 타저가 심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성적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저 본 적이 없어요, 저런 걸. 저런 성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통산 1점대? 그리고 통산 WHIP가 0.94예요. 이게 무슨 마무리 투수 성적 아닙니까?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던 야마모토 요시노부입니다. 2021년도부터 23년도 지난 시즌까지 WAR 승리 기여도죠. 승리 기여도 면에서도 7이 넘는 활약을 했어요. 그냥 일본 리그를 말 그대로 씹어먹고 왔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선수고 LA 다저스가 야마모토에게 준 이 계약금 그리고 투자한 금액을 살펴보면 사실 다저스는 이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물론 리그에서의 좋은 성적, 싸이 영상급의 활약을 바라고 있을 테고요. 또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견인하는 그런 모습도 기대하고 있겠죠. 야마모토 요시노부 던지는 거 많이 보셨어요? 저도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 이 선수 투구 폼이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뭐 저희가 투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투수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투구 폼을 갖고 있어요. 야마모토 요시노부 선수 어느 정도 성적 기록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올 시즌에. 역시 저는 까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2점대 초반의 평균 2점대 자책점. 초반? 예. 그리고 사실 이 선수의 건강 이슈가 제일 좀 관심이 가는데 물론 이 선수가
일본에서 크게 뭐 부상으로 고생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6인 로테이션을 뛰었던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메이저리그에 와서 5인 로테이션을 돌게 되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이제 얼마나 적응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2점대 초반이면 사실 사이용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다저스가 이 선수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그 정도고 저는 이 선수의 지난 일본에서의 성적 그리고 뭐 WBC에서 보여준 모습도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다. 물론 새로운 리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는 야마모토 요시노부 선수지만 고점만큼은 확실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LA 다저스의 예상 불펜진입니다. 마무리 투수로 에반 필립스가 이름을 올렸고 브루스터 그라테롤 그리고 조켈리 선수가 셋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필립스, 그라테롤, 조켈리 3명의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불펜진 혹은 좋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필립스 선수는 다저스 오고 나서 꾸준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사실 저는 저 그라테롤 선수가 볼이 굉장히 빠르고 무브먼트도 많은데 사실 이 선수 삼진 잡는 능력보다는 땅볼 유도하는 선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어쩌면 조금의 불안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뒤이어서 자세하게 그 얘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 다저스의 긍정 포인트 그리고 불안한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짚어보겠습니다.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최고의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타선에 MVP만 3명이 있고요. 또 클레이튼 커쇼 선수도 MVP 출신이고 뭐 야마모토 뭐 이런 선수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기대되는 팀이죠. 그리고 타선뿐만이 아니라 선발진에도 정말 확실한 보강이 이루어졌어요. 네, 글래스노우 선수도 들어왔고 팩스턴도 영입이 됐고 또 지난해 좋은 모습 보여줬던 바비 밀러도 건재하기 때문에 이 선발진이 어떤 성적을 낼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은 LA 다저스의 불안 요소입니다. 이 선발진의 고점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들 중에 뭔가 풀시즌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는 선수가 사실 없거든요. 야마모토 요시노부, 타일러 글래스나우, 바비 밀러 세 선수를 놓고 보면 정말 기대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 선수 중에 단 한 명도 메이저리그에서 풀시즌으로 보여준 적은 없어요. 네. 밀러는 아직 연차가 적고 야마모토 선수는 물론 일본에서의 모습 보여주면은 당연히 많은 이닝도 소화하겠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입증을 해야죠. 그리고 글래스나우 선수는 지난해 기록한 120이닝이 통산 커리어 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풀시즌을 소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이 좀 가장 큰 불안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글래스나우가 건강하지 못하고 야마모토 선수가 적응이 더뎌지고 바비 밀러 선수의 2년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네, 사실 고점은 높지만 어찌 보면은 이 플로어와 고점의 간극이 좀 넓은 투수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불안 요소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또 시즌에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LA 다저스가 최근 시범 경기를 치르면서 내야 수비의 문제가 또 심각하잖아요. 네, 사실 3루수 먼시, 유격수 럭스에 대해서 다저스 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수비적으로 상당히 불안하다. 특히나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이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유격수의 배츠, 2루의 럭스 이렇게 포지션의 교체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배츠도 물론 지난해 좋은 활약 보여줬지만 풀타임으로 내야수로 뛰는 것은 올 시즌이 처음이고 또 3루수 먼시 수비적으로는 불안하죠. 저는 이 럭스 선수가 가장 좀 걱정이 돼요. 사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배츠는 유격수를 가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격수가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배츠잖아요. 근데 럭스가 2루를 간다고 해서 수비가 나아질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배츠가 정말 야구를 잘하는 선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먼시도 탄탄한 선수가 아니에요. 수비적으로. 다저스의 이 센터라인 그리고 3루를 봤을 때 확실히 내야 수비 문제는 분명히 시즌 치르면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또 말씀드릴 때 이 그라테롤 선수 이 선수가 또 땅볼 유도가 많은 선수인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키스톤 콤비 이 배츠와 럭스가 단 한 번도 풀타임으로 온전하게 이 키스톤 선수로서 뛰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이 수비 문제가 시즌 중에 어떻게 보여질지 그 문제를 한번 시즌 들어가서 봐야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불안 요소들을 봤을 때는 다저스를 낮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강한 팀이지만 그럼에도 불안한 포인트를 애써 뽑아봤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굳이 뽑아봤고요. 뭐 이런 불안 요소가 사실 터져도 다저스가 정규 시즌은 전 우승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예상 성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LA 다저스 예상 성적 보시겠습니다. 저는 정규 시즌 1위 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1등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다저스는 사실 서부지구에서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자고 뭐 지난해도 큰 걱정이 있었지만 1위 차지했고요. 올해도 당연히 1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다저스는요. 정규 시즌 100승 해놓고 애리조나한테도 수입당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다저스 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실 선발진의 문제가 정말 많다. 다저스 지구우승 할 수 있는 거 맞냐? 이 정도의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팬들 사이에선. 네. 그럼에도 했잖아요. 쇼앤프로브 했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없었냐? 있었죠. 있었으니까 애리조나한테 탈락한 거죠. 사실 워낙에 뎁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 팀이 정규 시즌은 그런 불안 요소가 있어도 뎁스로 이겨내요. 그런데 가을 야구에 가면은 꼭 이 중요한 활약을 해줘야 되는 시점에서 하지 못해서 탈락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확실한 이름들을 영입을 했죠. 과연 그러한 영입들이 이 다저스의 수건 풀시즌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또야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